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9.13 대책 이후에 이제 거래 절벽이다, 가격이 많이 하락됐다, 이런 어떤 그 내용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또 최근에 들어서는 또 가격을 좀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송파라든가 이제 가격을 좀 약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지금 현재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한 가격 자체가 좀 숨고르기를 지나면서 좀 더 가격을 약간 상승폭을 좀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항상 알토마토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이슈 시그널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토지에 대한 가격인데요. 전국적으로 집가 상승은 100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송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이 잇따르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끊기는 등 주택시장에는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연속 하락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값 하락이 뚜렷한 주택시장과 달리 땅값은 10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집가 동향에 따르면 개발 호재 지역 및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의 상승 추세가 뚜렷했는데요. 2월 기준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용인역 신설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겹호재를 맞은 경기 용인시 청구였으며 이어 경기 하남시와 전남 나주시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조성, 광역교통망 확대 등 전국적으로 개발 호재가 많아 당분간 토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집가 상승의 분석과 2019년 토지 시장 전망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국 아파트 가격이 14주 연속 하락하면서 주택시장의 어떤 침체기를 좀 지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가격을 좀 약간 조정 좀 거치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이번 달이죠. 이번 달 4월 4일 날 한국감정원 발표 기준을 보게 되면 9.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21주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 지역은 좀 약간의 좀 특색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서울 지역 이제 9.13 대책 이전의 그 가격과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이제 그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약 한 90% 정도는 9.13 대책 이후의 가격의 매매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좀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이 방송이라든가 이 다른 기타 채널을 보게 되면 거래 절벽이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부동산 그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연착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안정화 추이를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 이후에 전세가가 좀 안정이 된다면 좀 가격 상승의 어떤 그 모멘텀이 어떤 하반기 이후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 하나는 좀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6월달 이후죠. 6월 말에 이제 그 공시 가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그 보유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이제 매겨지게 됩니다.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또 이제 다주택자들이 또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 또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좀 어떤 실거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6월 이후, 그 7월 달과 8월 달이 어떤 그 매수에 좀 적기로 좀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이 토지가에 대해서는 거의 100개월 정도면은 거의 한 10년이죠.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집가는 상승을 해왔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그 서울 지역 전체로 보게 되면 이 토지가에 대한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좀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토지 보상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라든가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를 들어서면서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이 거의 뭐 노무현 정부 시기에 때는 거의 뭐 100조, 5년간 한 100조 정도가 또 이제 이명박 정부 시대 때는 한 117조 정도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한 58조가 풀렸고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풀린 게 한 22조 정도가 이제 올해 내년에서 토지 보상이 좀 풀린다 이런 좀 내용이 있는데요. 그 토지 보상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 토지 보상이 풀림으로 해서 또 주변 지역에 대한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가 또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좀 상쇄시키는 그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토지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반경 약 한 20km 범위 내에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했었을 때 또 이제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양도세 감면에 대한 혜택을 좀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토지 보상과 지가에 대한 어떤 연관성은 상당히 좀 깊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가 변동률 추이를 보게 되면 2007년도, 8년도 이후에 가격 상승을 좀 약간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 가격을 형성하는 형태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현재 2019년도 2월 달에 이제 발표한 지가 변동률을 좀 보시게 되면 그 큰 특징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내려가고 주변 지역의 세종에 대한 어떤 특별자치수를 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올해 작년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도 이 세종시는 지가 상승이 좀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대구 그다음에 이 대구라든가 이 부산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일대 주변 지역을 좀 유심히 좀 봐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3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3기 신도시 쪽 주변 지역의 토지가 상승률도 현재 좀 비례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올해 이제 풀리는 어떤 그 토지 보상 약 한 21조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또 이제 SOC 사업이라든가 또 주변 지역의 뭐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또 철도를 기반으로 한 SOC 사업의 주변 지역의 어떤 토지가 상승을 한번 좀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적 지금 현재 그 보시게 되면 이 강원도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경기도 일대,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일대 파주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 강원도 쪽 주변 지역의 고성 쪽 주변 지역이죠. 바로 이 남과 북이 연결되어져 있는 축에 어떤 지역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떤 가격 상승의 폭이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토지에 대한 어떤 지가에 대한 변동률 추이를 좀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토지 가격 상승률 상위 5개 지역 2월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3기 신도시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가격 상승 폭을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가 보상 자체는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부터 이제 그 토지가에 대한 어떤 그 토지 보상이 좀 풀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2021년도에 어떤 그 현재 지금 발표한 3기 신도시 쪽 주변 지역의 토지가 상승률의 변동률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용인시 처인구라든가 하남시 또 전남 나주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지가 상승을 토지 보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남 나주가 최근에 들어서 가격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또 경기 용인이라든가 처인구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지가 상승을 좀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토지 보상금과 전국의 지금 지가 변동률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그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크게 뭐 차이는 없지만 현재 지금 토지 보상이 그 현재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도 이후에 약간 22조 정도면은 상당히 좀 큰 액수로 좀 토지 보상이 풀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 보상이 풀리게 되면 주변 지역의
주변 지역의 부동산이라든가 집가 상승의 견인차 효과를 동시에 이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토지가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전히 충분히 좀 마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이 집가를 보시게 되면 이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이 국토에 대한 개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좀 봐둘 필요가 있다. 근데 거기서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이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안에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4차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가 수정이 되어져 있죠. 2006년도에 한 번 수정이 됐고 이제 2011년도에 이제 한 번 수정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5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2020년 이후면 이제 그것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2019년도에 지금 현재 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5차 종합개발 계획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축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를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서울과 부산 또 현재 지금 광주 쪽으로 이어지는 소위 말하면 Y자가 좀 거꾸로 되어져 있는 도로와 철도가 지금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었죠. 근데 5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연구 발표를 보게 되면 현재 지금 강원도 쪽 축, 또 충청권, 충남 쪽 주변 지역은 뭐 대전과 좀 가까이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이 좀 여건은 마련이 되어져 있지만 이 충북권 일대라든가 이 강원도 주변 지역 일대가 앞으로 좀 유망 지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또 하나의 축을 보게 된다면 이 오송을 기반으로 해서 그 호남권과 또 이제 경북권이죠. 이 경상권 쪽 주변 지역에 직선화되는 철도라든가 도로 노선을 5차 개발 계획 안에는 좀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지금 KTX 노선 자체가 호남에서 오송을 지나서 또 경북으로 내려가는 그런 추일 형상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호남권과 이 동남권을 바로 직선으로 연결시키는 철도와 도로 사업이 5차 개발 계획에는 포함될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이뤘던 종합적인 국토종합 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 앞으로의 집가가 오를 수 있는 만한 지역들이 어느 지역에 좀 포진되어져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은 현재 지금 마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5차 종합개발계획의 연구 발표를 보게 되면 이런 축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주변 지역의 동해안 관광벨트라든가 이 서해안 쪽 산업벨트, 남해안 쪽에 이제 그 섬벨트라고 하죠. 이런 축을 현재 좀 기존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동해안 관광벨트는 뭐 에너지와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서해안 산업벨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평택항을 기점으로 해서 인천 항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고 서해선 주변 지역으로 해서 뭐 복선절철이라든가 서해선 또 소사 원시선 또 이제 신안산선과도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해선에 대한 산업 벨트가 좀 더 크고 또 그 산업단지의 어떤 그 면보를 충분히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이 4차 종합개발 계획과 그 전에 있던 종합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 이 남북교래 협력 사업이 앞으로도 좀 크게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5차 종합개발 계획도 이 남북에 대한 어떤 축을 가지고 러시아라든가 중국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그 전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5차 종합개발 계획 안에서 그 연구 발표를 보게 되면 일단 그 사람의 좀 인구에 대해서 이제 그 노년화가 되어 가면서 그도 청년층들이 이제 많이 좀 줄어들면서 어떤 그 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조성 자체가 제조업보다는 어떤 신산업 벨트로 가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서해안선의 축 벨트가 앞으로도 좀 기대치를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서해 쪽 주변 지역의 산업 벨트를 항상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